자, 저희는 이제 iX를 직접 타고 주행을 해보려 지금 나와봤습니다. 50 모델하고 40 모델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파워트레인 그리고 서스펜션, 마지막으로 휠 디자인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 보면은 40 차량은 합산 출력으로는 326마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00마력 넘는 출력과, 그리고 토크도 60 중반대에 이르는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와 상관없이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50 모델 같은 경우는 523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200마력 가까운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40 모델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제로백도 6.1초예요. 2.7톤짜리가 6.1초에 튀어나갈 정도면은 진짜 충분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기차 모델들을 조금 많이 타봤잖아요. 뭐 벤츠, 아우디,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들을 타고 있는데, 이 차 딱 처음 타서 지금 잠깐 주행해봤는데 어때요? 다른 전기차 탔던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차가 다른 차들을 타봤을 때보다 훨씬 더 조용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조용해요. 네. EQA, 이트론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거의 소리가 안 들리지 않나요? 그쵸? 네.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도 거의 안 들리죠? 차들이 지나가는데 소음이 꽤 있거든요. 외부 소음이 굉장히 잘 차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휠을 살펴보니까 PNCS라고 부르는 피렐리의 노면 소음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PNCS가 들어가 있는 피제로 같은 경우는 안에 흡음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들을 조금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체 이 iX가 방음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제가 지금 이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행할 때 발생하는 가상 사운드라고 하는 것들도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하면은 뭔가 내가 밟는 거에 따라서 소리도 좀 그에 맞게 바뀌어야 좀 주행하는 맛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전기차는 항상 그런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은 가상 사운드를 튜닝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아우디의 이트론 GT 같은 차들도 그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영상을 공개하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BMW는 한스 짐머라고 하는 영화 음악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거장과 함께 이 iX의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배틀크루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40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50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 푹신한 승차감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지금 와인딩길을 올라오면서 저희가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들도 있었고, 파여진 곳들도 있었고, 방지턱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무거운 차량이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요철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에어스프링이 들어가지 않은 이 40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요철을 지나가도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잘 걸러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0 모델에 빠져있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인테그랄 스티어링이라고 불리우는 사륜 조향 옵션입니다. 지금은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오히려 제가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하중이 더 걸리는 그런 상태인데, 전장이 거의 5m에 달하고 휠베이스도 긴데, 지금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오버행이 짧아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잘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 폭도 굉장히 좁고 이 코스에 큰 커브들이 많은 편인데, 굉장히 편하게 쉽게 조향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iX 같은 경우는 마이 모드라고 하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회생 제동의 정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기어 셀렉터를 통해서 B로 변경을 하면은 회생 제동이 세게 작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으면 차가 나가고, 엑셀레이터를 떼면 감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발목 힘을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발을 옮기지 않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전기차 많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드라이브 모드로 운전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아예 밟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레이터만 살짝 밟고 있는 중인데요. 앞에 레이더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차가 알아서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감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할 때는 운전자가 확실히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ACC라든지 주행 보조 어시스트를 키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댐퍼가 아무래도 효율 모드로 내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활성을 해볼게요. 가만히 타력 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웅웅 거리는 소리가 살짝씩 나기 시작했고 제가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으면 그 소리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댐퍼도 조금 탄탄해졌어요. 스티어링 휠도 무거워졌고 지금 방금 요철을 지나갔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걸러주는 느낌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A필러 쪽에 쿼터 글라스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훨씬 좋습니다. 운전할 때 차량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제가 효율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사운드도 없어졌고 방금 지나갈 때도 훨씬 부드럽죠. 원래도 BMW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고 또 굉장히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는 브랜드이긴 했지만 이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크네요. 유리에 거의 앞쪽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잘 못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차는 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326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감이 되는 이 마력하고 토크는요 그 이상입니다. 진짜 이 차량의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가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조금 깊게 밟으면 바로 반응을 하면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엄청 가볍게 튀어나가요. 힘이 세서 무거운 차체를 강하게 이끌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차량 무게 자체가 가벼운데 출력이 세서 튀어나가는 느낌처럼 굉장히 가벼운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BMW가 그동안의 엑스드라이브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앞뒤에 위치해 있는 이 모터를 잘 컨트롤해서 최상의 그 구동력을 배분해서 아마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가속력을 갖고 있는 차를 타면서 전기차는 이거보다 더 빨라야 돼,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충분합니다. 진짜 40만 해도 이 차를 모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출력과 토크를 갖고 있고요. 가격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일정한 소리로 뭔가 계속해서 가상 사운드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같이 비례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내연기관하고는 다른 맛으로 운전할 때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섬세한 게 운전자가 혹은 탑승객이 주행하면서 몸이 닿을 법한 공간,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히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아무래도 피부도 건조해지고, 근데 BMW 이번 iX에서는 굳이 히터를 이렇게 뭐 바람으로 직접 뜨겁게 쐬지 않아도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온돌 방식처럼 여러 이 패널들을 가열시켜서 그 부분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같이 따뜻해지겠죠. 다른 방식으로 차량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주행 보조 어시스트를 켜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 하나를 딱 누름과 동시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동시에 다 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도를 제한 속도인 80km 정도에 맞춰놨고요. 핸들을 조금 오래 놓고 있으면은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로 핸들을 잡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조금 길이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막히고 또 중간중간 곡선 같은 커브길도 나오는데 사실 ACC가 가장 필요한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80km, 100km로 뻥 뚫려 있는 도로를 쭉 가시는 곳에서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세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내가 밟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유지해주고 차 중앙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딱 잡고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네요. 와, T맵이 진짜 크네요.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건 진짜 편하네요. 혹시 그럼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도 막 자주 막 끊긴다든지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겠죠? 저는 전혀 없어요. 얘는 회전 반경이 왜 이렇게 짧지? 이 큰 차가? 지금 이거 들어볼까요? 이게 진동이 이게
지금 운전석이랑 조수석 뒷좌석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거죠. 시트에 지금 네, 있는 거죠? 시트뿐만 아니라 발에서도 진동이 느껴지고 스피커 장난 아니죠. 전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4D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차량 설명에 자동차 스피커에서 4D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뭐 냄새라도 나게 해주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체험 영상이랑 음악을 볼 때도 깜짝 놀랐지만 지금 주행하면서 노래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옆에 막내 PD가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여기 썬루프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게 열어놓은 상태인 거죠. 닫으면은 아예 닫히는데 열려 있어도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올 때 폐가 엄청 셌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뜨겁거나 뭔가 열기를 이쪽에선 느꼈어도 위에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썬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루프 차박할 때도 진짜 좋겠다.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코오롱 모터스의 미래 스마트 전시장의 도움으로 BMW iX40 모델을 직접 한번 살펴도 보고 체험까지, 시승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여러 가지 디테일들, 실내 공간, 그리고 주행 능력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을 때 종합적인 느낌은 진짜 BMW가 이 전기차를 7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냈는데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BMW iX40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살짝 넘는 가격인데 이 정도 급의 전기 SUV, 차량 크기도 조금 더 큰 것 같고 갖추고 있는 실내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 소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저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SUV 요즘 많이들 선택을 하시니까 새로운 차를 갖고 싶은데 BMW를 좋아했다, 그리고 전기차 모델도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 스마트 쇼룸에 오셔서 직접 iX도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왜 그렇게 제가 막 사운드, 뭐 이 안에 있는 실내 공간, 소리, 주행 능력, 소재들 이런 것들에 감탄을 했는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iX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른 모델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